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유산균을 먹으면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픈 이유, 즉 유산균을 먹었을 때 배가 아픈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면역력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제 장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유산균을 섭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한테도 와서 선생님 어떤 유산균이 좋은지, 그리고 유산균을 먹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 유산균을 드셨을 때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부작용은 배가 아프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어떤 분은 변비가 있다든지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굉장히 몸에 좋다, 장에 좋다고 알려진 유산균을 먹었는데도 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유산균을 먹는 이유는 우리 장 속에 있는 장내 환경, 장내 세균 숲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장내 세균 숲은 뭡니까? 장 안에 미리 들어와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 장내 세균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미 그 생태계 내에는 어떠한 질서가 있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동네 골목에서 놀던 어떤 친구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친구들끼리 이제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이미 그 동네 골목의 분위기가 좋든 나쁘든 하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다른 데서 전학 온 친구 하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대부분 긴장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배척하는 기운이 있겠죠. 그러다가 그 친구가 자기한테 맞는 친구라고 생각하면 자기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환영하고 같이 놀지만 자기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배척하고 갈등이 나고 그렇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친구들이 그 친구한테 어떻게 지든지, 아니면 새로운 친구가 그냥 적응을 못하고 딴 데 가서 놀든지 그렇겠죠. 우리나라 사람의 이제 장내 어떤 생태계, 장내 세균숲의 균형이 많이 무너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적의 비율이 8대 2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6대 4 정도로 어떤 유해균의 비율이 높고 유익균의 비율이 낮잖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그 장내 세균 총은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외부에서 유산균을 섭취하든지 유산균이 든 음식을 먹어서 유산균이 장내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적응하는 과정이 거치겠죠. 새로운 유산균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탐색을 하고 또 이렇게 적응을 해 나가고 그런 단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복통이나 설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미 장내 세균숲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언제 복통이 일어나겠어요? 갑자기 너무 많은 숫자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자기하고 영 맞지 않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장내 세균숲과 전혀 맞지 않는 성질의 것이 들어왔을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유산균을 먹고 나서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갑자기 변화를 주게 되면 너무 어떤 급격한 변화 때문에 장내 세균숲에서 혼란을 일으키게 되니까 소량씩 천천히 먹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먹어서 서서히 이제 적응할 시간, 새로 들어간 균도 자리를 잡고, 그 새로 들어간 균이 장내 견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견제를 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금씩 서서히 들어가서 기존의 어떤 장내 세균들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견제를 하지 않고 이 새로 들어간 유산균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넣는 것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거치더라도 그런 어떤 폭동이나 설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존에 있는 장내 세균과 맞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장내 세균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장내 세균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이 새로 시작한 유산균을 드시지 않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장내 세균의 어떤 내가 이렇게 무너진 것 같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티스, 그러니까 식이섬유,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프리바이오티스 제품을 먹었어.
기존의 장내 세균을 키워주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충분한 먹이가 주어질 때 장내 세균 한 마리는 2,500억 마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도 있는 것처럼 기존의 장내 세균을 잘 키우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오차를 줄이려면 우리 한국 사람에게 맞는 균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장내 어떤 생태계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검증이 된 그런 제품들도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게 장내 세균, 유산균은 살아있는 생균이기 때문에 이것이 장 속에 들어왔을 때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 면역 저하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장에 있는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게 심각한 어떤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더욱더 주의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유산균 좋다고 무조건 섭취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건강 상태에 맞게끔 자기의 장내 세균 숲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잘 도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